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비틀며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면서 도리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2, 3초 되는 불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전파에 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도 다양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초상권이 침해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사건 엑스파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초상권이 뭐고 어떻게 해야 초상권 침해인 건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권 관련해서 경험, 뭐 이런저런 재미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좀 우리 채팅창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제가 홍 기자한테 딱 그 재미난 사례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네네.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들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가서 신장 뭐 먹거리도 많고 맞아요. 시장 놀 것 많고 재밌다 이런 것들 찍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어려운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 어떻게 내릴 수가 없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유가 제가 저 시장,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시장에 몰래 갔다. 여기가 내 고향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갔는데 가족에게 비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무 원칙적으로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정확히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남편 몰래 갔다 왔고 시댁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 친구끼리 놀러 갔다. 우리가 짐작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뭔가 뭐 짐작하는 상황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핑계를 대고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원칙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봐야 할지 영상을 살펴봤더니 너무 멀리 있죠. 그러니까 시장 아주 넓게 찍었는데 거기 점처럼 잠깐 지나가는 분이신 거예요. 좀 본인이 캥기셔서 너무 좀 눈에 띈다고 혼자 생각을 하신 것까지 않나 그랬겠죠. 싶어요. 네. 자, 근데 이 기자도 일단 취재 현장에 나가면 그 이제 카메라, 특히나 이 방송 기자들 맞아요.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이게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명절 같은 데 되면 저희가 공항이나 이제 기차역 같은 데로 이제 취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 풍경을 해서 쫙 이제 촬영을 하면은 그때 슬쩍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나 찍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그러면 안 되나라고 해서 사실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얼굴이 딱 클로즈업 되는 건 안 되게 이렇게 좀 블러 처리라고 하는데 뿌옇게 처리를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위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찍는 거는 가리는 게 더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 잘못을 한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다가와서 막 당장 지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본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항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이 경기도 한 지역에서 이제 했던 건데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를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엔 처음에는 동의를 받았는데 얼굴이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기자가 저런 장면. 네, 저런 비슷한 장면, 저런 장면이 저희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건데 저런 걸 찍으면서 이 촬영을 된 얼굴이 촬영된 그 본인에게 이거는 내부용이고. 방송으로 혹시나 나가더라도 저희가 저렇게 뿌옇게 처리해서 얼굴 안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전단지가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사실 전단지가 문제다였어요. 예, 이게 뭐 이게 하필이면 또. 도시미관 해친다 아이고, 이런 내용으로 안 좋은 내용으로 하면서 이게 사실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가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본 게 아니고 지인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 얼굴 나가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재판부는 그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언론사와 기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민사상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본 건데요. 우선 약속을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려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리지 않고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인물이 원고죠. 이 소송에서의 원고가 공적인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 그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 얼굴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배상액이 그렇게 고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고가 청구한 게 총 6천만 원인데 인정된 거는 방송사 300만 원, 또 기자 300만 원씩이었어요. 기자들한테 300만 원 큽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큽니다. 거짓말의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자, 인정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 기자 아까 소개해줬던 그거 있잖아요. 폭행 장면 촬영.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현수막 버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한 차례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이 한 여성이 찾아간 거죠.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항의를 당했던 이 남성이 그 전에도 한번 다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팔을 찍었구나. 네, 저런 식으로 팔을 결국에 저 촬영을 하던 여성의 팔을 이렇게 들어갖고 비틀었어요. 오. 이 또 다른 폭행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 함께 있던 저 남성의 아내가 막으면서 이제 더 이상 더 심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저런 식으로 촬영이 다 되고 있었거든요.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서 이 약식 명령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나 촬영해서 내 초상권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요?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침해가 맞다. 다만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게 어떤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인정이 된다. 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뭐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상당성까지 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초상권 진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사안인데 진짜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법원의 그 2006년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가장 정제되고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초딩들은 좀 어려울 텐데. 네.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뭐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그걸 보고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으면 심지어 발목을 찍어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이런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부로 촬영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공표되지 않고 또 여기에 더해서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대법원이 초상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혹시 뭐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생활의 침해를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교수님은 또 어느 정도 뭐랄까 유명인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교수님 좀 어떻게 지금까지 논의한 거 어떻게 보세요? 촬영이라는 건 최근에 이제 디지털 범죄 때문에 전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초상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합성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사진에 대하여서는 좀 이렇게 개인정보의 형태로 잘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책무는 스스로에게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용당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잘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든지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홍 기자, 보통 이 병원 광고, 특히 뭐 성형 같은 거, 성형외과 같은 데 성형외과. 보면은 네. 막 이렇게 비포 애프터 전후 사진 이런 거 어. 해놓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 거 이제 지하철에 보면 많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것들이 근데 이제 검은 그렇죠. 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정말 눈만 가려놓고 뭐 지방 흡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 하면서 신체 전체를 이렇게 사진을 전면 광고를 해놓으시는 경우 있어요. 허가받지 않으면 이 경우도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더라도 주변 몸매라든가 신체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아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몰랐던 사람은 모르더라도 지인들이라든가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들 있죠. 예. 이런 경우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정도로 인정이 되면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고 실제로 얼굴 축소 관리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 피부과였나요? 피부관리실에서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비포 애프터 아이고, 전후 사진을 그러면 올렸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알아볼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상권 침해다. 손해배상 내라, 돈 내라, 위자료 내라 요구했고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동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다만 한 번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번복의 경우에도 방송사나 또는 기자 등이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이 초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초상권 침해 죄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형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죄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언제나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점점 이 초상권의 보호 이제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요즘에 뭐 그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이쁘다고 막 사진 이런 거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10대 소년 소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지켜줘야 되고 베트남에서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뭐 인증샷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핫플레이스나 맛집 같은 데 가서 셀카 같은 거 찍었을 때 뒤에 다른 사람들 얼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초상권이란 부분 잘 이해하시면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상권 관련한 얘기 이렇게 정리하죠.